이제 수사죠. 수사. 공소. 그리고 이제 공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집행이 있을 거고. 그럼 이 사람 여기 단계를 이제 피의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피고인. 그 여기 이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형이 확정됐다. 자, 강제처분. 그러니까 이 피의자나 요 피고인에 대해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일단은 영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영장. 그럼 영장이 뭔데? 도대체 영장이 뭔데? 그걸 제가 설명해 보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우선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하고 싶을 때는 검사는 판사에게 이제 이 판사 영장 전담 판사라고 있습니다. 각 법원에 가면은 판사에게 검사는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 피의자를 체포를 허가해 주세요. 구속을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기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아니면 오케이!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요 기각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검사는 현재 아무것도 불복을 못합니다. 항고도 못하고 준항고도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에가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법만 있으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뭐만 할 수 있냐면 재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장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수사기관에 뭐라 그런다?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수사기관 뭐라고 한다? 영장. 이렇게 합니다. 영장.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피고인이죠. 피고인. 이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은 체포가 없습니다.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 필요가 있을 때는 법원은 검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검사 보고 저 피고인 구속하세요. 피고인 압수수색하세요.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는 이놈을 이제 사법경찰관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때 그 법원의 명령장을 뭐라 부르냐면 피고인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크게 두 개가 있죠. 피의자에 관한 영장이 하나 있고 누구한테 관한 영장이 하나 있어? 피고인에 관한 영장이 두 개가 있죠. 피의자 영장은 검사가 허가 신청해서 받은 일종의 뭐다? 허가서고요. 피고인 영장은 법원에서 명령을 한 일종의 뭐다? 명령서입니다. 명령서. 구속이라는 명령서입니다. 피고인 구속하세요. 피고인 그 압수해서요. 이렇게 명령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가? 성질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보세요. 피고인에 대한 영장은 요 피고인이죠. 판사가 발부합니까? 법원이 발부합니까? 법원이 발부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것을 이제 이따 하겠지만
그 수탁 판사, 판사에게 부탁하는 걸 판사를 뭐라 그런다? 수탁 판사. 법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수탁 판사가 할 수 있어요. 이 판사 아니에요. 자, 발부의 차이.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영장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는데, 이때 판사의 영장 기각, 발부에 대한 불복은 안 되고 재청구만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청구 못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영장이 필요하면 누가 신청해야 돼? 이거는 검사가 신청해야 됩니다. 법관에게 못 합니다. 이건 헌법에가 있어요. 헌법에가. 수소법원이 필요한 영장인데 법원은 직권발부입니다. 검사가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검사는 공소 제기된 후에는 영장을 뭐 할 수가 없다? 청구 못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온 게 검사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압수영장을 판사에게 청구를 해서 발부받았어요. 이것은 위법이야, 적법이야?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영장으로 압수한 거는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3번 정도 더 할 겁니다.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공소 제기 후에는 뭐 한다? 영장을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위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조국 씨 부인 말이 또 나오는 게, 이렇게 영장을 청구해버리면요, 공소를 제기해버리면 법원, 검사는요, 여러 가지 행동에 뭘 받는 거야?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왜 부랴부랴 했냐는 거예요. 공소시효는 그건 애기들한테 속아라고 하는 소리고, 그 공소시효 때문에 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그거는 3살 먹은 애한테 하는 소리고, 윤석열이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대통령한테 대드는 거야. 하지 마, 이런 거야. 건방지. 예.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좀 그리워. 김영삼 대통령 어떻게 알았을까? 저 새끼 당연히 잘라. 윤석열이 오늘부터 아웃시켜버려. 그러니까 임명한 지 지금 얼마밖에 안 됐어. 한 2-3살 됐죠? 필요 없어. 김영삼 대통령 기분 나쁘면 그냥 그날이면 다음날 잘라버려. 아주 독단적이야. 천황보도 싸가지 없이 천황보, 일본 천황보건. 아마 김영삼 대통령 있으면 잘라버렸을 거야, 이거. 내가 보면 대통령 스타일이 있어. 그리고 김대중 같았으면 조국 임명 안 했을 거야, 아마. 김대중 같았으면 임명 안 했을 거야. 그리고 전두환 같았으면 아예 대들지는 못하죠. 전두환 같으면 윤석이 가다 고문해버려. 건방진 새끼들. 그 차이가 있어.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임명해버리면서 국민 여론에 맡겨보자. 누가 이긴가 한번 보자. 기싸움이야. 검찰하고 대통령하고. 하여튼 그래요. 예, 다 별거 있겠어? 196조하고 싸우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서울 196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번에 시험에 나왔대. 그거 진짜 미친 새끼가. 그거는 이미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조문에 196조는 폐지되고 없어요. 내가 이번 축제한 새끼가 얼마나 미친 새끼인 줄 알겠죠. 선거 축제한 새끼가.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지금 개정안에가. 국회 이미 법사위 통과했어요. 본회의만 가면 됩니다. 본회의는 당연히 누가 쪽수가 많아? 여당이 쪽수가 더 많습니다. 그럼 100% 통과돼 버립니다. 근데 박상기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무서워가지고 조국은 하겠다는 거야. 통과시켜버리겠다는 거야. 검사들은 막 옷 벗고 나가겠다 하니까 나가라. 그럼 검사할 사람 천지다는 거야. 196조 갖고 싸우면 다른 공수처는 중요하지 않아요. 196조인데 196조. 검사 수사지휘권, 수사지휘권. 이 검사 196조가 없어져 버리면 검사들은 말은 경찰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조국 말은 뭐 하라고 통제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응? 그렇잖아요? 아니 경찰이 잘못하면 수사하면 되잖아. 범죄자로. 공수처에서. 응? 왜 꼭 수사 지휘를 하려고 하냐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에 딱 조문 하나 싸웁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검찰 다 수용했습니다. 공수처 다 수용했어요. 다 수용했습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 좋다. 딱 그런데 하나만 남겨달라는 겁니다. 뭐? 196조 수사지휘권입니다. 그죠? 그건 누가 반발해? 경찰이 반발합니다. 아니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거 아니죠? 수사권 준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왜? 지가 지휘를 하는데 그 무슨 수사지휘권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문 하나고 싸우는 거 조문 하나.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싸우는 거야. 그렇죠? 그럴 거야. 검찰 입장에서는 1905년부터 검찰이 경찰 수사지휘했거든요. 그럼 몇 년이죠? 100년? 100년 넘었네? 100 몇십 년 됐네요. 진짜 그 막강한, 그래서 검사 권한이 막강했던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자, 수사지휘도 하지요. 보통에 공소도 검사가 하지요. 검사 많입니다. 공판도 하지요. 집행도 검사가 합니다. 모든 형사 절차에 다 검사가 가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입니다. 세계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일본도 수사권 없습니다. 검사들. 수사권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야? 지휘권이 없다는 거예요. 지휘권이. 미국은 당연히 없고요. 다 어디 이 제도장치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그 많은 대통령들이 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전두환이는 안 합니다. 왜 안 해? 이거 굉장히 편해요. 이게 통치하기가. 왜? 누구만 잡으면 돼? 검사만 몇 명 잡으면 돼. 검사 끼게 봐야 2,000명 됩니다. 애들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2,000명이 뭘 잡아? 경찰은 20만 되죠. 애들이 잡으면 되잖아. 얼마나 편해.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때 걔가 했는데 못했어요. 김대중 때. 그래서 경찰 키워버린 거예요. 김대중이가. 못하고 노무현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검찰 개혁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그렇게 국민들이 밀어줘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연 못합니다. 당시. 이번 못하면 못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 못하면은 아마 하기 힘들 겁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 시작되죠. 내년 몇 월이지? 4월인가? 5월인가? 그 말이에요. 내년 4월 선거입니다. 그때까지 이 법안 통과 안 되면 자동 폐기돼 버립니다. 국회 올라가 있는 거. 자동 폐기돼 버립니다. 맞죠? 이게 검찰 입장에서 뭐야? 앞으로 5개로 버티면 되는 거야. 5개만 막 버티는 거야. 막 보내면 또 안 올라가게. 방법 뭐가 있을까? 법무장관 여기 세가 떨어뜨리면 다시 또 법무장관 임명하고 또 어쩌고 막 나라가 막 박죽되면 이거 통과시킬 법 없죠 지금. 이거 196점 개파이 벌어진 거니까. 그러다가 총선 시작 딱 되면은 이거 통과시킬 생각 없죠. 국회의원 당선돼야지. 그러면 아싸. 그러면 이제 뭐야? 법안 자동 폐기되면 다시 밑에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저기 상임위로부터 올라가야 돼. 그럼 또 시간 벌어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랬어요.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영장의 성질과 차이점인데, 영장의 성질은 수사기관 거는 일종의 허가장입니다. 판사가 허가해 주는 건데, 자, 여러분 이거 하나 보자고요. 417쪽. 이거 또 나왔어요. 준항고입니다. 아까 우리 피의자 변호인 참여할 때 준항고 몇 번 나왔었죠? 또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경찰직이 좋아하는 조문이에요. 봅니다. 검사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피의자 신문에 따른 변호인 참여 등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 관할 법원에 취소 변경 청구한 걸 뭐라 그런다? 준항고의 한 거 아니야? 자, 문제는 두 가지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압수영장을 받았어요. 집행을 안 합니다. 집행을 안 해요. 이 법은 아니에요. 왜? 허가받은 거 안 한 거 이 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병우 아시죠? 우병우, 김기춘에 대해서 그 많은 증거가 있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안 한 거예요. 가서 빨리 해라. 증거 감추기 전에. 그러니까 알았어. 곧 갈 거야. 왜? 그러니까 간다니까 곧.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시민단체가 끌어버린 거예요. 뭐하는 짓 그래 도대체. 그리고 검사의 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준항고를 한 거예요. 왜 안 하냐는 겁니다. 됐죠? 압수를 뭐 한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준항고로 들어간 거야 지금. 그죠? 그 새끼야 그 새끼지? 판사 새끼야 그 새끼잖아.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 준항고는 압수물, 환부, 구금, 변호인 참여 4개죠? 근데 압수를 이제 어떻게 보냐 이 말이지. 압수를 하는 것이 있고 압수를 하지 않는 거, 요거를 포함하는 말이냐 아니면 압수를 하는 것만 압수냐. 왜냐하면 지금 압수에 대해서 지금 뭐 할 수 있어? 준항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검사가 압수를 하지 않고 있죠 지금 현재. 이해되죠? 압수를 안 하는 거지. 대한민국 검찰들 압수 잘 안 해요. 이번 조국에 대해서만 추가라고 했지 안 한다니까. 이 새끼들. 우병우 증거 다 감축 했잖아. 이건희 한 달 있다가 했어요. 한 달 있다가 사건 터지고. 왜 그 사이에 다 증거 감춰버릴 거 아니야. 왜 안 하냐. 그러고 준항 들어가니까 법원에서 뭐라 하냐. 압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압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압수가 아니지 않냐는 거야. 그렇다면 417조의 준항고는 압수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나왔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개 같은 소리야. 내가 대법원이었으면 압수의 의미를 느껴보는 거죠. 어차피 압수는 수사기관의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압수를 위법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압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지. 나는 이렇게 해석했을 거야. 근데 대법원은 하지 않는 것은 압수가 아니라는 거야. 압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만 준항고를 해라는 거야. 하지 않는 것은 준항고를 못합니다. 왜? 법에 그 없다는 겁니다. 이거 적어놨죠. 그래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사건 피해자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가 없답니다. 없다. 이런 판례가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검사 아저씨들이 영장 압수를 잘 안 했다는 거지. 이번처럼 부지런히 있으면 이런 판례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 다음, 자, 그러면 영장 집행은 어떻게 하냐? 이건 검사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을 때는 누구 지휘하에? 검사 지휘하에 교도관리가 하는 거고요.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이 발부한 이 피고인에 대한 영장은 허가장이 아니라 뭐다? 이거는 명령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는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다릅니다. 집행해야 됩니다. 집행은 역시 검사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긴급한다 이 말은 법정에 검사가 없을 수도 있죠. 검사가 이때는 법관이 직접 법원 서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너가 집행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나 구속을 할 때는 반드시 4개를 고지해야 됩니다. 이걸 앞으로 우리는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미국의 그 미란다란 사람인데요. 60년대에 이 사람이 이웃집 사는 이제 그 어떤 16살 먹은 여학생을요, 강간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는데, 이때 FBI가 이제 미란다를 체포를 하면서 그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그자 미국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소송 절차가. 그자 미 헌법에서 이 4개를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은 것은 미 헌법을 위반한 거란 겁니다. 그래서 미 헌법을 위반하면은 미란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미국 2억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거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때려봤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이 미란다 원칙이 나온 겁니다. 자, 범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한번 경찰들이 사람 체포할 때 당신을 강도죄로 말하죠? 긴급 체포합니다. 뭐 구속하면 이렇게 그 체포나 구속의 사유 종류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변호인을 만다 선임하시오. 하나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이걸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 이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는 거야? 피의자 신문시 하는 겁니다. 신문시 하는 거고, 수사기관은 영장을 집행할 때는 이건 수사기관이 직접 해야 됩니다. 집행기관 의무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이러한 4대 고지는 원칙적으로 체포를 하기 전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할 때는 이때는 쫓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나한테 덤비는데 둘이 싸우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는 뭐하고? 일단 제압한 후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할 수 있는 것은 2개밖에 없어요. 꼭 잊어버리면 안 돼. 나중에 증거편에 다시 할 거야 이거. 도망간 놈을 쫓아가서 잡을 때나 저놈이 나한테 폭력으로 대항한단 말이에요. 그때 외에는 안 됩니다. 그 대한민국의 그 역삼동인가 그 파출소 순경이 잘못해가지고 바로 큰 사건이 터졌죠. 바로 버닝썬 사건이 그래 터진 거 아니야.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 버닝썬 다 안 터졌지. 그랬으면 승리는 지금도 아싸 하고 승리하고 다녔겠지. 경찰관이 얘를 잡아오면서 얘가 이제 항의를 하니까 뭐야? 그냥 수갑채버린 거야. 진술 걷고 언제 했냐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 언제 고지했냐 그러니까 언제? 차 안에서 했대.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이거 위법이야. 그리고 얘가 하니까 두둑이 패버렸다면서 가서. 그러니까 막 방송을 타버린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버티니까 이제 뭐야? 그 나이트 클럽까지 번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뭐 승리인가 걔였다. 이름이 승리야? 근데? 예명이 승리죠? 그래가지고 막 터트려 나가니까 그냥 그래갖고 뭐 준영인가 뭔가 걔는 뭐 몰까 터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깜빡해서 그럴 거야. 아 그때 말이야 경찰 미란다 원칙 제대로 고지하고 제대로 수사했으면 뭐한다? 지금도 잘 나가겠지 지금도. 그래서 이 조그만 거 하나가 이렇게 커져버린 거야 그게. 다친 사람이 막 인터넷에 올려갖고 문제된 거 아니야. 뭐 자기 사이버 네이버에 올려가지고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때 이 사건이 워낙 커져서 그 경찰관들이 넘어갔습니다만은 이거 제대로 갔으면 경찰관 불법 체포 해당됩니다. 알겠죠? 안 됩니다. 꼭 언제 해야 돼? 체포 전에 해야 됩니다. 체포 후에 해야 쓰는 2가지밖에 없는데 이거 이번에 시험에 또 나왔어요. 잘 나옵니다. 체포 후에 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 도망간 놈을 쫓아가 잡거나 아니면 폭력으로 대항하는 사람을 만다 억압한대. 그리고 이제 3번째 판례는 나온 적은 없어요. 3번째 판례는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이제 불법 시위 있지 않습니까? 불법 시위를 하니까 이제 전투 경찰들이 이제 가서 이제 그 시위를 해산시킬 거 아닙니까?
해산시키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이제 호송버스에 태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당연히 잡았으니까 뭐를 말해야 돼? 미란다 원칙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제 할 수는 없죠. 막 말이 그러지 불법 시한 사람이 막 수만 명인데 그걸 어떻게 그 다 말합니까? 잡아가지고 오니까 호송버스에서 이제 경찰관들이 그때 일일이 말해준 겁니다. 요게 대냐가 문제가 있던 거예요. 왜? 도망간 사람도 아니고 불법으로 대항한 사람도 아니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거기서 전투경찰들이 의경들이죠. 의경들 애들이 언제 일일이 한두 명도 아니야. 막서 잡으면서 당신은 집시법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어떻게 말해? 이거는 호송버스에서도 괜찮다는 겁니다. 당연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수소법원 영장. 이 법원에서 영장할 때인데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구속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서 구속할 때 72조인데요. 이건 직접 법원이 합니다. 이건 집행기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법원이 합니다.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할 수 있으면 주고 변명할 기회가 준 후가 아니면 구속을 못합니다. 지금 미란다 원칙 누가 한다? 이거는 집행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합니다. 근데 그건 단서가 있어요. 다만 피고인이 도망치고 현재 없습니다. 법정에. 그럴 때는 고지할 수가 없죠. 법정에 없는데 이때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법정 구속이 뭐냐면은 이런 신문에 보면 간혹가다 법원서 하는 구속은 뭐라 그래? 법정 구속이라 그럽니다. 내가 최근에 본 법정 구속은 재수 없으니까 말하면 안희정 어제 안희정 보통됐나 어제 이거예요. 바로 불구속 피고인을 법원서 판결 때린 거 동시에 뭐 해버린 거야? 구속시켜버린 겁니다. 이걸 법정 구속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아니 뭐 저번에 강용석이처럼 뭐야? 아침에 양복 입고 우르르 나왔는데 뭐야? 유심해서 이 새끼 구속해. 그러니까 뭐야? 구속돼. 이게 법정 구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속해 그러니까 막 도망쳐버리고 없어요. 법정에. 그럼 뭐 한다? 고지할 사람이 없죠. 그때는 고지 안 하고 가 잡아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88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문을 알고 있어야 돼. 아직 물론 다시 할 거야. 72조는 사전 구속 전에 하는 거야. 사전 청문 절차고 88조는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구속된 사람이니까 지가 범죄 사실은 그게 뭐냐면 봐봐. 여기서 구속돼 있는 사람 피해자를 구속시켜놨죠. 이 사람이 검사가 공소 제기한 피해자가 뭐로 바꿔죠? 그럼 구속영장을 갱신해야 되겠죠. 왜? 아까 그 영장은 무슨 영장이야? 피의자 구속영장이잖아. 이번은 무슨 영장이야? 영장은 이제 속이 말해서 뭐라 그럴까? 자꾸 난 일본 쪽발이만 기리까이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지? 영장에 이제 성질을 바꿔줘야 되잖아. 이렇게 이제 그거를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구속할 때 이미 구속된 사람이야. 그때는 이제 당신의 그 공소범죄 사실이 이런 거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만다 알려주는 거를 88조인데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조문으로 물어봅니다. 72조, 88조, 난 다시 할 거예요. 이건 사후청문 절차라고. 이미 구속된 사람한테 알려주는 건데요.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장이 체포 구속영장은 사람에 대한 거죠. 압수수색 영장은 뭐에 대한 거야? 물건에 대한 거죠. 차이점이 있어요. 영장에. 체포 구속영장과 압수영장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우선 발부 통수가 다릅니다. 체포 구속영장은 여러 통을 동시에 발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은 한 통만 발부합니다. 동시에 여러 통 발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제시입니다. 체포 구속영장은 사전 제시, 그러니까 체포하기 전에 다 영장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원칙이지만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경찰관인데 그 범인을 우연히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영장을 안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책상 서랍에 여놓고 이럴 때는 한다고 너 여기 있어 영장 가져올 테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잡습니다. 그리고
잡을 때는 두 개를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의 범죄 사실과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이건 내가요 나중에 또 강조합니다. 이거 다 강조합니다. 뒤에 가서 요 두 개 다를 말해야 됩니다. 와야 와. 범죄 사실과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 하나 말하면 안 됩니다. 그하고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행을 완료한 후 경찰서로 데려온 다음에 신속히 제시해야 돼요. 그걸 사후 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사전 제시가 원칙인데 급속을 요할 때는 무슨 제시도 가능하다? 사후 제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압수영장은 사후 제시가 안 됩니다. 반드시 사전 제시해야 됩니다. 급속을 요한다? 가서 영장 가져오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악용을 했어요. 이 판례를. 과거에. 그러니까 자, 한 4년 전이죠. 압수수색영장은 반드시 뭘 해야 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자 경찰관이 압수하러 갔어. 어느 사무실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일부러 비워버린 거야. 일부러. 아무도 없어. 비텅텅 비었단 말이야. 일부러.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만다. 제시를 안 하고 제시가 불가능했죠. 현실적으로. 압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옳거니 너희들 우리 함정에 들어왔다고 이제 시비를 잡은 거예요. 제시 안 했지 않냐는 거예요. 맞죠? 경찰관 뭐라? 아니 영장을 가져갔는데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뭐하다? 불가능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자 대법원 판례가 오케이. 영장은 가져갔는데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때는 제시하지 않고 해도 괜찮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4년 전 판례인데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입니다. 노역장 유치 집행은 잘 안 나옵니다. 여기는 뭐냐면 벌금형이 확정이 됐어요. 벌금이. 그런데 얘가 돈을 안 내요. 벌금을. 그러면 이놈을 이제 잡아가지고 교도소 가면 노역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일을 시킵니다. 잡아가지고 와갖고. 알았죠? 그러면 얘를 잡아오려면은 당연히 사람 잡아오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형 집행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형 집행장으로 이놈을 잡아와가지고 노역장에 보냅니다. 자, 벌금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에는 형 집행을 한 규정을 준용하고 형 집행에 할 때는 집행장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현재 구금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는 형 집행을 위해서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고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 집행장을 발부하는데 이때 형 집행장 검사가 발부합니다. 형 집행은 누가 해? 검사가 합니다. 영장 아닙니다. 영장은 판사나 법원이 발부한 걸 영장이라 그래요. 형 집행장은 영장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형 집행장은 어차피 사법경찰관이 집행을 합니다. 여러분이가 잡아와야 돼요. 구속에 관한 규정은 피고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형 집행장을 집행할 때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구인하려면 먼저 형 집행장을 상대방이 뭘 한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형 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이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형 집행의 사유와 집행장이 발부됐다는 거 두 개를 다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되고.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집행을 위해서 형 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잘못이죠. 급속하지 않잖아요. 급속을 요한다는 것은 뭐야? 길거리에서 뭐예요? 우연이면 이 경우는 일본이 어떤 경우냐 그러면요. 경찰관이 어느 아파트에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범인을 잡으려고. 알았죠? 그러면 잠복 근무하면서 이 시자 들어왔는가 이제 싹 그냥 뭐래? 번호 확인하고 있잖아. 몇 번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번호가 탁 뜨는 거예요. 노역장 유치지, 벌금형 미납자로서 노역장 유치지 등에서 지명수배된 놈이 하나 뜨는 거예요. 근데 요놈 잡을 생각 없어요. 요놈 때 잠복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놈이 딱 마침 하면서 차원을 물려온 거야. 놔둘 수는 없죠. 지발로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경찰관이 있다가서 당연히 형 뒷백제 가져가서 안 가졌어. 안 가지고 오는 거야. 얘 때문에 한 게 아니라니까. 다른 범죄 지금 잡으려 지금 잠복 중에 있었단 말이야. 당연히 걔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말이야 벌금형 미납자로서 지금 형 집행장이 발부됐습니다. 근데 오늘 안 가져갔으니까 일단 갑시다. 이사세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했어. 그 새끼가 못 가겠다는 거야. 알겠죠? 뭔 소리야? 그럼 알았어요. 그래서 안치 잡아 착 채우니 갖고 이 새끼가 막 반항하니까 잡아갑니다. 이건 적법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이 사람을 잡으려고 이 사람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급속한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집행장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불법이죠? 이때 이제 치고받고 붙었단 말이에요. 경찰하고. 이거는 정당방위,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닙니다. 이번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고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미란다 원칙은 고지할 필요가 없죠. 미란다 원칙이 뭡니까? 범죄 사실. 왜 범죄 사실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무슨 범죄 사실을 말해줘.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합니다. 형 집행할 때는. 자, 이래놓고 이제 다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요.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봤고요. 다시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봐 들어갈 겁니다. 자, 체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체포는 피의자한테만 인정되는 건데요. 체포는 그 구속을 하기는 좀 그렇고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을 좀 잡아놓은 걸 뭐라 그래? 체포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알겠죠? 그래서 길어야 이거는 법률적으로 하면 한 72시간 정도가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한 48시간 이내로 합니다만은 이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체포는. 그리고 나서 이제 체포를 해서 뭘 하든 구속을 하든, 구속은 장기간입니다. 아니면 석방을 하든 이렇게 할 겁니다. 체포입니다. 체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영장으로 하는 체포가 있고요. 긴급 체포가 있고요.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장 체포를 보통 체포 여기를 말합니다. 일반 체포에서 체포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개 다를 말한 게 아니야. 알겠죠? 체포 그럼 뭘 말한다? 영장 체포를 말하고요. 요건 다 써준다. 앞에 긴급이다, 현행범이다. 다릅니다. 자, 봅시다. 여기부터 받아갈게요. 영장 체포부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는 만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는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의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하나 한다 했는데 여기 하나하나 지금 또 분석해 봅시다. 제일 먼저 체포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두 개죠? 잠깐 좀 갑시다. 임의동행을 요구하니까 싫어. 응? 가장 거절한 거예요. 불응하거나 불응할 겁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마다 불응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요.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다릅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주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알았죠?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뭐다?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 등이에요. 그래서 구속 사유가 없어도 체포영장 발부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체포영장 발부 사유와 구속 사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헷갈리면 안 돼. 그 적어놨잖아.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뭐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주거가 없는 경우에.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뭐예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아니할. 구속 사유와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없어도 체포영장 발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0만 원 이하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5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는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어차피 다시 하고 제2항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자, 긴급체포, 범죄의 중대성, 필요성, 긴급성, 현행범 체포사유, 현행범, 준현행범, 필요성. 요 긴급체포 필요성은 뭐냐 그러면요, 긴급히 체포했다는 거, 영장 없이. 왜? 얘가 도망치려고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기 때문에. 현행범 왜 체포를 했는가 이 말이에요. 현행범이 체포되는 게 아니라 이놈이 뭐한다? 도망치려고 하거나 뭐한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체포하면 안 돼요. 체포에 뭐가 있어야 돼? 필요성. 잘 봅니다. 아, 그런데요, 저 필요성이 그러니까 세 군데 다 있네요. 맞죠? 여기까지는 경찰직 문제예요. 응? 맞잖아. 영장 체포, 영장 발부할 때도 뭔 성이 있어야 돼? 필요성이 있어야 되죠. 긴급 체포 다 필요성이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경찰직 기출문제고, 그 다음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잘 봐봐. 요 체포영장의 필요성의 의미는 뭐냐면, 요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필요성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도망, 증거인멸의 필요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필요성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야. 이거는 애가 출석에 불응하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필요성이지 도망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급체포 필요성은 얘가 긴급히 체포하는 말 염려가 있다?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요 현행범 체포 안 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 그래서 체포하는 그 필요성인데, 이 체포영장에서 필요성은 뭐라고? 얘가 스스로 안 나와. 그 영장이 필요해. 그 필요성이라면 의미가 달라. 의미가. 요것 좀 체크합니다. 체포 사유가 있더라도 필요성이 있어야 영장을 발부하는데, 체포영장의 필요성과 긴급체포나 현행범의 필요성은 서로 다른 의미다. 체포영장의 필요성이란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의 필요성이고,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은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입니다. 그러면 판사는 이제 이 영장을 검사가 청구를 했죠. 체포영장을. 그러면 이제 그 서류만 심사합니다. 피의자 안 부릅니다. 이건 좀 다시 할 거야. 구속영장 하면서 그냥 서류 심사만 해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알았죠? 서류 심사만 해서.
피의자가 안 부릅니다. 좀 다시 할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니을도 다시 할 겁니다.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자는 자신의 체포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거 좀 다시 할 거고, 보석 청구는 못하고, 제1항 청구를 받은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때는 청구서에 그 취지, 이유를 기재하고 당연히 검사에게 그 체포영장 돌려줘야 됩니다. 검사에게 돌려주면 이제 검사가 그걸 읽어보고 다시 청구하면 될 겁니다. 검사가 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에 대해서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재청구한다 이 말이죠.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되고요. 그다음 이 체포영장이든 긴급체포든 요거는 필요하면은 이 체포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8시간이라는 시간 여유를 주는 거예요. 영장 체포든 긴급 체포든 현행 체포든 48시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든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석방하든, 그러니까 체포는 아주 짧은 시간이 48시간 정도. 알겠죠? 합니다.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하는 겁니다. 발부하는 거 아니에요. 청구만 하면 돼요. 48시간 이내에. 그런데 이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1년에 한 5건, 10건 미만일 겁니다. 청주 같으면 한 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서울지방경찰청이 7건이니까 청주는 뭐야? 한 건도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경찰이면 자 체포영장 체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검사한테 가야 되잖아. 일단에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 그래서 뭐 해버린 거야? 긴급 체포해버려. 알았죠? 이거 해버린다고. 그래서 여기에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자, 긴급체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범죄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인데 참고적으로 대한민국 범죄의 90% 이상은 다 3년 이상이야. 그러니까 90% 이상의 범죄는 뭐 할 수 있어? 긴급체포. 도망 증거인멸은 본인 생각이야. 경찰은 또 생각하면 돼. 긴급성이 없는 경우, 긴급성이 없는 경우는 4개야. 암기해야 돼. 긴급성이 없는 경우 4개. 근데 이 4개도요, 원래 2개밖에 없었거든? 2개도 최근에 나온 판례야. 그래서 긴급체포 해버린 거야. 거의 아마 청주는 나 100%, 아마 경찰은 체포할 때 거의 100% 긴급체포일걸? 영장 안 받습니다. 아, 이걸 하면 되는데 뭘 갖고서 영장 청구에 검사 만나가지고. 자,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급체포. 들어갑시다.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일단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합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면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을 말하는 건데요. 요 필요성이 뭐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를 말합니다. 필요성. 그리고 여러분 긴급체포한 다음에 똑같습니다. 구속하려면 긴급체포 몇 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 뭐합니다? 석방.
따로 영장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석방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긴급 체포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냐면 항상 당시입니다. 체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범죄의 중대성은 3년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3년 미만의 징역은 긴급 체포 못 하는데 요것이 암기를 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경찰 집계 통해서 이 새끼들을 지금 추접쓴 새끼를 냅니다. 아마 그 새끼 그 출제하는 새끼 잡아놓고 내가 물어봐도 지 형량 다 모를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익혀놔야 됩니다. 아주 지저분한 새끼가 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낼 수 있는 범죄가 폭행, 다 2년 이하짜리 징역입니다. 폭행죄, 사실명예훼손죄, 모욕죄, 과실치사죄. 내가 이렇게 하면 미쳐져 있죠? 근데 엊그제 새끼 뭘 냈더라? 도둑질을 냈던가? 뭘 하나 냈어요. 여기 밑줄 안 끄진 걸 하나 냈어. 승계 문제. 지저분한 새끼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놔야 된다. 다 2년 이하짜리 징역들입니다. 이거는 긴급체포 못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칠. 주거 아닙니다. 주거와는 관계없어요. 긴급체포 필요성은 주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증거를 인멸, 도망칠 염려고. 아까 물론 체포영장과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긴급성입니다.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긴급성인데요. 당연히 이것은 누가 판단하냐면 누가 판단해야 돼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당연하잖아. 어디서? 현장에서. 체포당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야 이거 영장 받으러 간 말이야. 어? 맞잖아요. 판사에게 청구하고 검사에게 시간이 없죠. 누가 판단해? 이건 수사기관이 합리적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이것도 자꾸 물어봐. 수사기관의 합리적 재량 인정한. 이건 수사기관이 재량을 놔두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해? 맞죠?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영장 여기 있을 것인가 판단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긴급체포의 긴급성이 없다는 판례는 4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4개는 암기를 해야 돼. 그런데 봐봐. A번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써져진 글자가 근거가 합리적 근거가 없다 돼 있잖아. 요거 A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A가.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란 글자를 꼭 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근거가 없으니까 뭐야? 위법이지 뭐야? 위법입니다. 여기 형법시험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옆에 있던 변호사가 때려서 검사가 상처를 입어버렸어.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무죄입니다. 이렇게. B번입니다. 이것도 당연하지 않을까? 담당 검사인 자신의 교체를 요구하고자 자신이 얘가 검사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부장검사 부속실에 얘기하고 있던 자를 가서 검사가 이 새끼 감히 나를 교체를 요구해 이 새끼 하면서 긴급체포한 답은이 뭐야? 보복적이죠. 이건 안 됩니다. CD가 최근에 나온 겁니다. 검찰 주사보가요. 현직 군수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군수실에 갔습니다. 그러자 군수가 군수실에서 조사를 받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자택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했어. 그러자 가서 긴급체포해버렸습니다. 아, 기다리고 있잖아. 수사 받으려고 지금. 이거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디귿입니다. 필로폰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들이 이제 그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해서 주거지를 방문했는데 마침 걔가 집에 있었어요. 딱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 경찰관이 올라가니까 그 새끼가 집으로 빡 들어가서 문을 때려주고 안 열어줍니다. 문 여세요. 들어오지 마. 나 들어오면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경찰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긴급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걔 지금 딱 도관에 든 지지요. 방문에 들어가서 문 때려 잠가놓고 있잖아. 그럼 뭐야? 경찰관 2명 갔으니까 하나 지키고 하나 가서 영장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긴급승인이 없다. 4개. 4개 암기해야 돼. 그 외에는 전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제2항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요 긴급 체포를 할 때는 즉시 뭐를 받아야 돼? 검사. 승인님, 그러니까 체포 사후 승인이에요. 사전 지휘 아니에요. 옛날에는 검사 지휘를 받았습니다. 90년대는 긴급 체포하려면은. 지금은 아니에요. 사후 보고입니다. 사후 승인이에요. 자,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검사 승인을 받아서 긴급 체포하는 거 아닙니다. 체포한 후에 즉시 승인입니다. 요 즉시가 몇 시간이냐가 이번 시험에 나온 거야. 바로 시험에. 지금 보도록 할 거죠. 보도록 하고 문제 보면서. 니은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막 쏘지 나옵니다. 이거 원래 옛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더니 최근에 나와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이제 긴급지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이 사건이. 경찰관이 긴급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 검사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아, 나 긴급 체포했는데요. 요 피의자에 대해서 승인해 주세요. 그랬다고. 그럼 보통 이제 검사들이 그러면 데려오라고 합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마주 보겠다. 대면 조사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 데리고 갔습니다. 검찰청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전에 어떤 경찰 하나가 데려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냐? 네가 오라 그랬습니다. 네가 오라는 거야, 경찰서로.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죠. 말 고분 잘 들었잖아. 고분고분 시킨 대로. 네가 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소송법 어디를 봐도 대면조사란 말이 없고, 맞죠? 그거 법에 없는 말입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했던 거예요. 법에 없으니까 경찰이 데려간다는 법 규정이 없지 않냐는 거야. 내가 법에 없는 걸 왜 한다는 거야. 필요하면 네가 오라는 겁니다. 검사 빡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형법에만 있는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범죄가 하나 있어요. 검사의 인권에 관한 명령에 사법경찰이 부응하면 인권은 옹호 명령 불준수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 범죄를 가지고 그 경찰을 이제 구속을 한 겁니다. 검찰 수사관 보내가지고, 검찰 수사관 보낸 거야. 전국 경찰이 뭐야? 다 두고 이러는 거야. 청장까지 돌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청장이 뭐라고 했냐? 경찰청장이 앞으로 외근한 애들은 고가 점수를 매기지를 못하겠다.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에 경찰 무지하게 나가 있습니다. 다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왜? 경찰의 최고 몇 번 승진이죠. 근데 고가 점수를 안 주겠다는 거야. 왜냐면 내 눈으로 안 본 네가 잘하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야. 그럼 검찰청에 나가는 이 새끼들은 그럼 돌아버리죠. 그래 안 그래? 또 복귀하기 때문에 검찰은 또 그러면 인력이 없잖아. 그래서 검찰에서 그에 500명을 뽑았습니다. 그 당시 그의 검찰력 준비할 때는 완전히 다 뽑아버린 거야. 갑자기 인원이 없으니까 뽑아야지. 그래서 9급 500명 뽑고요. 500명을 뽑았어. 막 특수 무술 검찰 뽑고 막 그런 거야. 완전히 검사하고 경찰이 싸움이 붙어버린 거야. 두 조직이. 과거는 상상치도 못할 때야. 이게 지금 와서 노무현 가운데 있을 거야. 그만큼 경찰 힘을 키워놔버린 거야. 김대중이가. 그럼 법원 가서 물어보자. 누구만 물어보자는 게 법원 가서. 과연 이 대면 조사를 위해서 경찰이 데려가야 되냐 이 말이야. 안 데려가면 불법이냐. 법원은 쫄보들만 모였어요. 법원 판사 새끼들은. 돌아버리죠. 이쪽 편을 둘 수도 없고 이쪽 편도 둘 수 없고. 그러니까 딱 가운데를 때린 거예요. 뭐라 때렸냐. 사유를 제한한 겁니다. 수사의 보강성, 합당성을 위해서는 대면 조사를 사법경찰관에게 데려오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검찰청이 인치를 명할 수 없다. 단
위법성, 적법성 심사는 검사할 수 있지. 그때는 인치를 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대면 조사가 법에가 없죠. 그 법에가 없으면 그때 뭐가 아니야? 강제가 안 돼요. 피의자가 스스로 뭐 했을 때? 원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적법성에 의심이 있어서 데려하더라도 피의자가 뭐 했을 때만? 동의했을 때만 가능해요. 이게 바로 대면 조사에 대한 판례입니다. 아주 정리 잘 해놔야 돼요. 자, 봅니다. 검사 구속령 기존 대면 조사인데 적법성 심, 나머지는 안 됩니다. 가번에 이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합당성, 구속영장 사유 보강을 위한 대면 조사를 위해서 사법경찰관에게 인치를 명할 수 없습니다. 적법성이고, 또 설사 적법성을 의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법에가 없어요. 강제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검사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어요. 법에가 없기 때문에. 피의자가 검사 출석 요구에 뭐 한 때만? 동의한 때 한해서만 검찰청으로 가면 됩니다. 사망입니다.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즉시 긴급체포서 작성입니다. 보고서 아닙니다. 뭐로 보고합니까? 경찰관에게, 검사에게 보고 안 합니다. 뭐만 하면 돼?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보고서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옛날에는 보고서였습니다. 지금은 체포서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긴급체포에서는 범죄 사실, 체포 사유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체포를 하면은 항상 변호인 있을 때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제, 이건 체포할 때는 항상 그래요. 체포나 구속할 때는 통지해 줍니다. 그 다음입니다.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구두로 안 돼요. 서면해야 되고. 영장 청구인데요.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는, 피의자를 구속하고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사경은 이제 검사에게 신청하는데, 이 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몇 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구하다 했어요. 구속영장 청구한다 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하는, 긴급 체포한 다음에는 구속영장이 체포영장 아니에요. 이것도 아참 틀리면 틀려버릴 수 있어요. 긴급 체포 48시간에 체포영장 틀려. 무슨 영장? 구속영장. 체포영장은 체포할 때 쓰는 거야. 긴급 체포한 다음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뭐하든 석방하든, 현행범 체포할 때도 마찬가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뭐하든 석방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1항의 청구를 받지 못할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되고, 사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이건 따로 정리 들어갑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2항의 규정, 2항이 뭡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피의자를 석방했죠. 동일범죄로 다시 긴급체포 못합니다. 동일범죄로, 영장 없이는. 그러니까 다시 체포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제는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일벌에 정리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석방을 해버렸어요. 아니하고, 영장 청구 안 하고. 이것이 예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전에 전두환 시절에 말이죠. 그때 군사독실에 봐봐.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조국을 긴급체포해버립니다. 왜? 그러면 수사 기밀이야. 가르칠 수 없어. 그리고 48시간 만에 석방해버립니다. 그럼요, 억울해. 이게 주로 국회의원 선거 때 많이 당해요. 선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론하고 짜면 되잖아. 막 하면 이 새끼, 나쁜 새끼 다 된 거야? 석방한 거 이틀 후에? 그러면 이 사람 선거 떨어져버렸지, 이제. 선거 기간 때 긴급체포 돼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물어볼 거야. 나 뭐 때문에 긴급체포했냐? 죄도 없는데. 그러면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수사 뭐야? 기밀을 하는 거야. 돌아버리지.
이런 일이 아주 허다했습니다. 허다해. 그래서 떡검이란 말. 경찰은 그렇게 못합니다. 경찰이 장난 못 쳐. 왜? 경찰보다 힘센 놈이 얼마나 많은데 검사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야당 편들을. 그래서 그 당시부터 검찰 개혁이 나온 거야. 에? 알겠습니까?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 48시간 석방 가놓고 이유를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아까 검찰 개혁을 못했다 그랬죠. 노무현도 못하고 누구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법이라도 만들어야죠. 뭘 만들었냐? 좋다. 그러면 앞으로 석방할 때는 네가 긴급 체포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거를 법원에 만다 30일 이내에 통지해라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내가 왜 긴급 체포를 했고 무엇 때문에 석방했다는 그 사유서를 법원에 뭐를 해라? 검사님은 제출해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서 보장할 수 있어? 석방된 사람은. 이 사유서가 법원에 올라가 있죠. 그럼 법원 가서 보장할 수 있지. 만약 법원서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미국 가도 안 했는데 미국 가서 불법 도박했단 말이야. 이 사유로 긴급체포다. 이건 너무나도 명백히 불법이죠. 그때는 검사를 직권남용죄로 뭐 한다? 불법 감금죄로 고발해 볼 수 있잖아. 이 조문이 만드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자제를 합니다. 긴급체포로. 자, 봅니다. 봅시다. 자, 말할 있다고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관계없죠. 왜? 그 체포사유서가 법원에 이미 제출돼 있잖아. 가서 보면 되는데 영장을 청구 안 하고 석방한 때는 석방한 날부터 며칠이네. 날짜 잘 나옵니다.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를 합니다. 이때 긴급체포소 사본을 복사해서 첨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이런 사람들은 법원에 가서 그 통지서 및 체포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뭐 할 수 있다? 등사,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보고 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했으면 뭐 체포했던 사람은 뭐야? 불법 체포로 고발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도 석방해버릴 수도 있죠. 이때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즉시. 알았죠?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통지한 거 아니에요? 검사에게 보고하면 검사가 뭐 한다? 30일 이내 법원에 합니다. 자, 봅니다.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항상 체포든 구속이든 어느 시점이야?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고 수사기관에게 당연히 상당 재량이 있고 2번은 건너뛰고 이건 다 다음에 할 거야. 지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금년 내에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거.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영장을 신청 석방할 때는 즉시 보고입니다. 이 검사에게. 그리고 이제 4번은 나중에 다음 주에 할 건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긴급체포한 사람에 대한 물건에 대한 압수할 때는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관들은 뭐를 해? 긴급체포합니다. 압수도 24시간에 먹을 수 있고 영장 없이 할 수도 있고 검사를 만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제 긴급체포에서 이제 그 압수한 물건 있죠. 이거 나중에 압수영장 받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체포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 받아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하는데 하여튼 4분이 앞으로 문제 더 나올 겁니다. 계속. 그럼 다음에 가서 보도록 할 거예요.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랬습니다. 일단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 동일범죄로 다시 체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긴급체포 못합니다. 1번 틀렸어요. 영장이 있어도 못한다가 아니라 영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1번 틀렸고 사경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을 때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항상 뭐다?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긴급체포 석방된 자나 그 사람들은 그 법원에 제출된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 등사할 수 있고
3번. 즉, 옳지 않는 거. 긴급 체포 후. 자, 석방이 됐습니다. 동일 범죄의 사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구속할 수 있어 없어? 영장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번은 맞고. 여기서 이제 그 현행범 요건인데요. 현행범이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이따 하겠지만 누구 입장에서 현행범일까? 체포자 입장에서 볼까? 일반 입장에서 볼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경찰관 입장에서 봐야지 이 새끼 현행범인가 아닌가.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현행범인가 여부는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체포한 사람이 봐야지 그거를. 그래서 체포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쉽게 현행범인가 아닌가? 이따 할 거고. 3번.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을 청구하자 검사가 긴급체포의 합당성, 보강성을 목적으로 안 되죠. 대면조사 이거는 적법성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3번 틀렸습니다. 뭐 다음에 할 거예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하지 않은 채 불구속 변호인 피고입니다. 판결 선고한 다음 구속 괜찮습니다. 구속된 변호인에게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필요해요. 얘는 구속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 선고한 것은 괜찮습니다. 4번. 작년 9월 문제죠. 영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자, 1번. 영장 청구는 피해자건 누구만 하죠? 검사가 하죠. 그래서 사법경찰관리가 판사에게 체포영장 청구. 틀렸네요. 피해자 영장 청구는 누구만 해요? 검사만 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이건 좀 다시 한다 그랬고요. 나중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영장주 위반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어요. 2번은 압수할 때 할 거예요. 3번.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를 안 했습니다. 체포를 했을 때 가족 등에게 얘를 체포나 구속했다고 통지하는 것이지, 체포를 안 했는데 뭐 하려고 체포 안 했다는 걸 가족들에게 연락해 줍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뭔 말이냐면, 예전에 그 군사독재 시절에 얘 새끼가 안 들어와. 얘 새끼가 예전에 그 군사독재 있잖아요. 얘가 안 들어옵니다. 그럼 부모가 걱정, 특히 데모한 애들 있죠. 그래서 한 6개월 있다가 죽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6개월 있다 뭐 한다? 한 1년 있다가 법정에 서기도 합니다. 저게 굉장히, 그 당시에 있어. 옛날에는요, 데모하는 애들 수사기관에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막 연락 옵니다. 찾아달라고 나한테. 그래서 여기에 항상 문의되니까 3일 이내에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형 사건으로 우리 여동생 친구가 구속이 됐는데, 내가 이제 좀 알아봤죠. 봤더니 이 새끼들이 어디다 갖다 놨냐? 예를 들어서 청주 같으면 잡아다가 어디서 수사하고 있냐면, 자, 청주 구석지 파출소 있죠. 어디가 있을까? 저기 청원, 자, 구석지 아주 시골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갔지, 글로. 그랬더니, 고문했냐? 그러니까, 안 했대. 안 하고, 얘가 임신까지 했어, 그 당시, 기집애가. 근데 이제 막 잘해줬대.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옛날 같으면 근사들은 밟아 죽여버려. 세월이 바꿔진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내가 알고 갔을 때 이미 집에 연락이 간 거야. 그러니까 난 3년만 알았거든? 근데 부모도 3년만 연락이 간 거야, 그렇게. 요즘은 지체 없습니다. 24시간 이내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이 안 와, 이제. 내가 알아본 것보다 뭐야? 경찰에 통지 간 것이 뭐야? 더 빠릅니다. 그것도 연락이 없어요. 어디 있는가 알아봐 달라고. 이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쵸?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어디 있는 걸 알아야 가서 뭘 할 거 아니야. 근데 과거에 통지를 안 줬다니까? 그래서 이제 통지해라는 게 며칠 이내? 3일 이내.
3일 줬다는 거야. 지금 뭐야? 지체 없이인데 뭐야? 24시간 이내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요거 저 문제 보면 시간 나오는 게 있어요. 지체 없이는 몇 시간이다 그러면 24시간에 맞는 거예요. 그럼 3일 있는 문제인데 옛날 문제, 옛날엔 3일이었어. 근데 체포를 안 할 때는 통지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건 함정 문제야, 그랬어. 여러분이 그냥 보도 않고 통지를 보니 체포를 안 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이지요. 4번. 자, 이거 안 되죠?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수는 먼저 체포. 이거 안 되죠? 미란다 원칙을 사고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잖아. 뭐한 경우? 도망친 놈 잡을 때 대항한 놈, 나머지는 안 돼. 4번은 위법이에요. 4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치 옳지 않는 것은, 자, 영장주의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안 되면 영장주의를 한다는 거고, 일반 영장이라고 해서 나중에 압수할 때 할 겁니다. 압수형 영장할 때 뭐 그 장소 같은 기재가 안 되고 일반 영장이가 안 되고,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 형 집행장은 영장 아니죠? 이거 왜? 검사가 발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입니까?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입니까? 당연히 체포 당시. 4번 틀렸네요. 집단으로는 막 어렵게 한다고 막 비비 깠는데 뭐야? 문제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썸기려니까 무식한 놈들이 뭐야? 조문 틀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입니다. 똑같은 거네요. 경찰관이 2018년 9월 1일, 금년 2문제 나왔네? 오를 긴급 체포를 했는데, 옳은 것이 뭐냐 그랬어요. 기억인데요. 그 다음 주에 한다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랬습니다. 긴급 체포 24시간 이내는 영장 없이 뭐 할 수 있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마 24시간이 안 지났죠. 9월 1일 날 23시니까 24시면 9월 2일 23시까지 앞으로 1시간 남았잖아요. 뭐 체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긴급 체포, 긴급 압수한 시카를 압수가 계속한 필요가 있을 때는요, 48시간에 압수영장을 청구하는데 뭐한 때로부터? 압수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뭐한 때로부터다? 체포. 다 잠시 할 겁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이제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뭐 해야 되죠? 청구죠. 디귿은 틀렸죠? 48시간은 맞는데 뭐가 틀렸어? 발부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뭐만 하면 돼? 청구만 하면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갑은 지금 뭐죠? 검사 아니죠? 갑은 사법경찰관입니다. 얘가 석방했을 때는 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죠? 얘가 법원에 통지하는 거 아니죠? 그게 틀렸잖아요. 맞죠? 그 다음입니다. 체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체포영장을 받은 판사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영장심사 안 합니다. 실질심사. 피해자 소환 안 해요. 서류심사만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입니다. 검사든 사경이든 긴급체포한 피해자를 석방할 때는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를 제고는 아니죠. 영장 없이는 동일범죄로 재체포 못하죠. 이건 어차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재체포는 다시 정리한다 그랬어요. 3번이 맞네요.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항고든 준항고든 안 되죠. 뭐만 할 수 있다고? 재청구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답 3번.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어느 당시를? 당연히 체포 당시입니다. 자, 8월 문제입니다. 어이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보자고요. 1번.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는, 자, 이렇게 그 가족 등에게 서면 체포 통지. 1번은 맞죠? 요거 이제 우리가 기출 지문을 7문제를 했다 하고. 2번. 그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 법원에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건 이따 할 겁니다.
심사 청구 피의자에 대한 공소 제기가 따라 심사는 계속합니다. 이 2번은 어차피 여러분 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조할 거거든요. 내가 이따가 3번 사법경찰관이 기소 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수사관서가 아닌 특별시, 광역시에서 긴급 체포해서는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하는 뭔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왜 지체 없이인데 그게 몇 시간인가 모릅니다. 자, 모르면 건너뛰어야 되죠. 4번 사경은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 석방할 땐 즉시 보고해야 되죠. 검사에게. 그래서 1번, 2번, 4번이 확실히 알아요. 답은 몇 번 찍어 들어가는 거야? 3번으로 찍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3번은요, 법이 아니에요. 수사 준칙인데요. 이건 오스럼풋이 알아도 틀릴 뻔했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지체 없이 승인 받아야지. 지체 없이가 몇 시간이다? 12시간입니다. 12시간. 그런데 만일에 이 피의자를 어디서 잡았냐, 긴급 체포했냐면, 자기 관할 구역 외에서 체포했을 그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다른 뭐 청주 같은 데네. 요런 데서 체포했을 때는 몇 시간이네? 24시간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알아? 그래서 이거 암기 안 해도 돼.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3번 찍어 들어가는 건데, 이건 출제한 새끼가 아주 지저분한 새끼야. 그 수사 진축은 안 지켜도 되거든? 아니, 이렇게 안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안 하면 뭐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하여튼, 유치한 새끼야.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어차피 답은 지저분하더라도 답을 고를 수가 있어. 정확히 알면은. 3번은 모르잖아? 그럼 3번이 답이야. 1번, 2번, 4번 확실히 아니까. 현행범 체포는 조금 이따 할게요. 지우지 말고 그때 두세요.